이번 차시는 198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던 주요 산업 중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1960년대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회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와 조립자 계약 및 기술 도입 계약 등을 통해 승용차 조립 생산을 시작하는 형태로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진자동차는 일본의 토요타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코로나라는 승용차를 조립 생산하였고, 현대는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포드사와 합작하여 코티나라는 승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970년에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유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현대가 포니를 개발하고 1975년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포니의 개발과 생산으로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아홉 번째 고유 모델 자동차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고유 모델 개발과 생산에 있어 국산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성차 업체의 국산화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동차 산업은 현대를 중심으로 한동안 호황을 누렸으나 1970년대 말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석유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1970년대 말 상황이 가장 양호했던 현대 자동차조차도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저조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까지도 국내 자동차 산업은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1980년대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의 성장과 함께 자동차 소유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별로 자동차를 소유한 마이카 시대는 1990년대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소비의 획기적인 증가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업종별 전문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실시하고, 자동차 산업에도 역시 구조 개편이 추진되게 됩니다. 현대와 세한자동차가 통합해 승용차를 생산하고, 기아는 소형 트럭을 생산하도록 계획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의 반발에 의해 백지화되고 1981년 자동차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승용차는 현대와 세한으로 이원화되고, 1에서 5톤 사이 트럭과 버스 또는 승합차는 기아 자동차가 단독 생산하는 것으로, 8톤 이상의 트럭과 버스는 현대, 기아, 세한이 생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강제적 통폐합 조치로 인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큰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하고 있던 생산 설비와 부품 중 일부를 헐값에 처분하는 등의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1986년부터는 자동차 산업 합리화 정책이 사실상 해제가 됩니다. 일단 자동차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통합 과정이 일단락된 이후부터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자동차 회사의 노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자동차 산업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1982년 포니2 및
1983년 중형 자동차인 스텔라 등을 출시하면서 국내 시장 및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노력합니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의 현지 법인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합니다. 엑스카 프로젝트라는 그 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던 엑셀이라는 자동차가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여 1986년에 20만 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세안자동차는 대우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 1983년부터 대우자동차로 이름을 변경하고 1986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봉고라는 소형 트럭과 승합차를 개발해 성공을 거두고 1986년에는 프라이드를 출시해 승용차 생산에 뛰어들면서 미국 수출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65년 미국의 코미사가 한국의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여 트랜지스터 조립 공장을 세우면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토로라 등 여러 외국 업체가 국내의 저렴한 인건비와 유능한 기능 인력을 이용해 반도체를 단순 조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들은 1968년 아남산업이 국내 자본이 투입된 최초의 회사를 시작을 했고 1970년 금성반도체, 1974년 한국반도체 등이 설립됩니다. 한국반도체는 1977년 삼성반도체가 인수하여 삼성그룹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과 기술 제휴로 미국산 반도체를 조립하여 수출하고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반도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한국의 전자 손목시계가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었는데 이 손목시계용 IC칩을 생산하여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 삼성, 현대, 금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들이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시작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기업들은 전자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에 주목하고 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또한 1981년 정부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반도체 육성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산업 육성을 반도체 부분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현대는 1983년 초 현대전자를 설립하고 IC칩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금성반도체는 1984년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시장 수요가 많은 메모리 반도체 중 D램을 주력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초기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삼성의 D램 개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1983년 12월 최초로 64KB D램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개발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의 시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은 4에서 16, 16에서 32, 32에서 64KB D램의 개발 단계를 통해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서 64KB D램을 생산합니다. 일본도 64KB D램을 개발하는 데 6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6개월 만에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삼성의 64K 국산화로 인해서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에서 선진국과 10년 이상 났던 격차를 3년 이내로 크게 단축시키게 됩니다. 한국에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64K D램은 2013년 문화재청이 산업 역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삼성은 1984년 3월부터 256K D램 개발에 착수하면서 기술 도입과 자체 개발을 병행하는 양면 전략을 시도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팀이 1984년 10월 256K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을 맡은 미국 현지 법인은 1985년 9월에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내 연구팀의 256K D램을 생산하다가 미국 현지 법인이 개발한 제품으로 생산품을 변경하게 됩니다. 미국 현지 법인이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한 것이 일부 분야에서 좀 더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MB D램 역시 양면 전략을 통해서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 국내 개발팀의 제품이 미국 현지 법인이 개발한 것보다 우수했고, 국내 개발팀의 1메가 D램은 1986년 7월에 상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4메가 D램에서 개발에서도 삼성은 역시 양면 경쟁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4메가 D램 개발에서는 삼성, 현대, 금성,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참여하여 1986년 7월부터 1989년 3월까지 이러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의 반도체 업체들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었고, 특히 삼성은 1986년 2월에 있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와의 특허권 제소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국내 기업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4메가 D램 공동 개발은 참여 기업의 본격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였고, 삼성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후 16메가, 64메가, 256MB D램 개발 사업 역시 공동 연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1990년대를 지나 현대 및 LG 반도체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강경하게 탄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반대 세력인 야당과 재야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비판과 관심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여러 규제 조치를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정부는 군사 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만, 그 자신이 군사 쿠데타의 주체적인 세력이었던 점과 5.18 관련 문제에서는 미온적이었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나 사회적으로는 자유화 조치와 규제 조치가 혼재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3당 합당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물가 안정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점진적 자유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